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장하나라고 합니다. 이제 낯익은 얼굴 들이실 텐데요. 멀리 밀양에서 또 이렇게 서울까지, 국회까지 걸음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 4월 20일경으로 밀양의 마지막 남아있는 송전탑을 공사를 저지하려는 이런 주민들의 마지막 농성 천막을 행정 대집회를 통해서 철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5월 초로 연기한 상태이고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마지막 나의 소중한 땅과 최소한의 생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마지막까지 대화가 아닌 폭력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짓밟고 지나가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요. 또 공교롭게도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이라서 더 가슴이 찢어지는데, 제 오른편에는 벌써 153일 전에 돌아가신 부친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5달째 아버님의 싸늘한 시신을 냉동고에 그렇게 둘 수밖에 없는 찢어지는 아들이, 어떻게 보면 못난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아버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그 명예를 지켜드리고자 경찰의 악의적인 포도를 진상을 규명하고자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양옆으로는 이 밀양 싸움, 어려운 싸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 밀양 주민분들과 또 이 뜻에 같이 하는 많은 우리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함께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참석자부터 소개를 하고 기자회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제 오른편에는 고 유한숙 어르신의 유족이시죠. 아드님이신 유동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의 이계삼 사무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왼편에는 밀양시 상국면에 거주하시는 김영자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편에는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법률 지원을 맡고 계신 정상규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지금까지 많은 밀양에 대한 기자회견과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까 당초에 유한숙 어르신에 대한 사인, 죽음의 원인을 국가가 공권력이 악의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오늘 언론에 공개를 하고 그런 이유로 가능한 빨리 이 주민들의 어떤 대화의 요구, 최소한 유족들한테 사과를 하고 어르신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인간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처들을 한정과 정부 당국이 좀 해라는 정말 최소한의 요구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 유한숙 어르신이 응독 자살을 하셨는데요. 직후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셔서 경찰에 응독 사유를 진술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유한숙 어르신은 분명하게도 송전탑 건설 강행이 이렇게 응독하신 이유라고 한두 번이 아니라 거듭 진술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위중한 가운데도요. 그리고 이 녹취록, 이 진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언론에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음독의 원인이 여러 가지 가정사가 결부된 복합적 원인이다라고 하여서 이미 돌아가신 부인의 사인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 유가족들을 정말 절망의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국가가 할 짓이 아니라고 해야겠습니다. 제가
그 경남경찰청으로부터 어렵게 제출받은 그 녹취록 중 핵심 부분을 대신 좀 읽어보자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형사가 어르신은 오늘 특별히 언짢은 일이 있었던가요? 왜 그렇게 일이 또 사람을 그래도 집에 따님도 걱정하시고 다 걱정하시는데 그 따님이 아버지 부르고 그 유한숙 어르신이 따님이 왜 그러셨는지 얘기를 좀 해보세요 했더니 유한숙 어르신이 답하기를 송전탑 때문에 그래. 그러면 형사가 예 하고 2번 이렇게 반문을 하고요. 여기서 고 유한숙 어르신께서는 송전탑 때문에 라고 또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네 송전탑 때문에 내가 돼지도 못 먹이고 하나 옮기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라는 건 송전탑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유한숙 어르신이 생전에 계실 때 운영하셨던 그 돼지 농가 아주 인접한 위치에 송전탑이 하나 있게 돼서 이전에도 이런 고압 송전선로 옆에서는 가축들이 유산을 하는 등등의 재산 피해가 사실상 있었던 예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특히나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협의나 절충이나 대화를 하지 않는 어떤 한정과 정부의 이런 독단적인 태도에 매우 분노해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백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돼지값 하락 등등의 이유다 하고 가족 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을 해서 유한숙 어르신의 죽음이 송전탑 때문이 아니라 복합적 원인이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 규탄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이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고의로 이 녹취록을 제출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유한숙 어르신의 목소리를 직접 틀어드릴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오른편에 계신 아드님께서 녹취록 공개 동의서에 사인을 하시고 지금 유한숙 어르신 본인이 어떤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할 수 없어서 아드님이 직접 사인을 하시는 그 법적 절차를 다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 자료 제출 요청을 아무런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취록 어떤 사본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만 겨우 제출을 하기에 제가 이렇게 제 목소리를 읽을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 실제 경남청은 이러한 이유도 없는 자료 제출 거부를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제발 좀 중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많은 위법적인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럴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하고 국회의 합법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는 것으로 제발 최소한의 공권력의 어떤 기준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옆에 계신 밀양 주민들 그리고 대책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동환 유한숙 어르신의 유족과 공통적으로 요구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경남경찰청과 밀양경찰서는 이번에 유한숙 어르신의 어떤 사인을 고의로 은폐하고 이것을 왜곡했던 담당 수사관에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이 왜곡된 수사 결과를 바로 잡고 무엇보다 유족들에게 즉시 사과함으로써 최소한 장례는 치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의 어떤 인륜을 좀 지켰으면 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사람한테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인간성이 다 메마른 이런 공권력은 우리 국민들이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그 세월호의 참사를 참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두 번째 요구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전과 정부는 우리 천막,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마지막으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폭력적으로 국민들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도 여기 농성
송전탑을 반대하는 국민들도 이 땅의 소중한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혀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생존권을 보장받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대화에 응해라. 마지막 통첩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송전탑 공사를 마친 후에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힐링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정말 공동체의 회복과 이분들의 치유를 원한다면 막가파식 강행이 아니라 그 전에 지금 만나서 대화를 하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면 거기에 왜 길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주장은 마치 이들에게 문매를 때리고 약 줄 생각, 병 주고 약 줄 생각이라고 생각드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폭력을 가기 전에 우리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역할을 좀 마지막으로 고민을 하십시오. 특히 밀양 송전탑의 갈등은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 갈등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걸 마치 한전과 경찰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총리가, 정부가, 그리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사안에 마지막 해답을 제시하십시오. 그렇게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 오른편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 유한숙 어르신의 자제분이신 유동환 선생님 말씀 주시는데요. 특히나 경찰들이 어떻게 사인을 은폐했고 사실상 그러니까 이 유동환 어르신, 유동환 선생님과 또 유한숙 어르신의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경찰은 어떻게 없는 문제를 만들어냈는지, 지어냈는지 그 말씀을 좀 진솔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족 유동환입니다. 큰아들 되고요. 아버지 음도 가신 당일날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검사들이 처음 찾아왔을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묻는데 여기 녹취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희 선생님께서 7.65 송전탑 때문에 살기 싫어서 양놓고 죽어야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여기 녹취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녹취록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내용 대부분이 동사가 발언한 내용인데 저랑 저희 여동생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송전탑 때문에 라고 흘린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자기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100% 다 이렇게 왜곡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그냥 부분적이나마 인정한 그런 내용의 녹취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이 수사를 왜곡하는 바람에, 아버지 사인을 왜곡하는 바람에 저희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7.65 송전탑 관련해서 저항하시고 통과하시는 의미에서 운동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반 국민들이나 다른 단체 밀양시나 정부에서는 이걸 7.65 송전탑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적절한 어떤 보상이나 그 다음에 사과나 사죄나 이런 게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밀양경찰서에서 불법적으로 국민의 명예권을 돌아가신 상친과 유족의 명예를 손상하는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함으로 해서 이런 일이 아직까지 지금 마무리가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거를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지 이걸 그냥 덮으려고 한다면은 또 다른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일례로 지금 밀양에는 송전탑 부지에서
그 주민들이 그 농성장 안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기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가스통을 갖다 놓고 휘발유를 갖다 놓고 필사즉생 사생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밀양에 젊은이 할아버지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뭐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경찰이나 안전이 이렇게 용역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폭력적으로 그 농성장을 철거한다면 그 불상사는 눈에 보이는 게 뻔하잖아요. 이게 어떤 내견된 그 불상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다른 진짜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함정과 정부는 늦지 않았으니까 그 대화로서 밀양 주민들과 대화로서 풀어나가서 또 다른 그 불행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정과 정부는 그 유족에게 다시 한번 그 사죄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저희 선친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뭐 법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도리,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다면 특히 정부가 공권력이 늘 국민들을 대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다면 뭘 더 기대할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밀양시 상동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영자 선생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지금 저희 주민들은 농성장에서 24시간 지금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경찰들이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매일같이 올라와서 주민이 몇 분이나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갖다가 파악하러 올라옵니다. 파악하러 올라오는데 그저께 제가 한번 경찰을 만나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그 비웃듯이 웃는 그 웃음이 나는 밀양 경찰서장 그 웃음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당신들은 그렇게 웃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에 지금 목숨이 걸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농장에서 지금 그 지키고 계시는 그 어르신들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한 장 올렸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자제분들은 만날 수 있는지 집에 내려오셔서 만날 수 있는지 아니면 농성장에서 만날 수 있는지 잠시라도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집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전에서는 말마다 다니면서 지금 합의를 보지 않고 있는 주민들을 갖다가 해오를 하고 다닙니다. 온갖 거짓말을 다 합니다. 없는 거짓말을 치어내서 어쩜 그렇게 또 마을 공동체를 파괴를 갖다가 하는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 일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실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경찰 병력들이 저희들이 산에만 올라가려고 지금 주민들이 두 분만 나서 보이소. 무전을 해가지고 책각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옵니다. 그런
그런 경찰들의 신속함을 보면서 이번 세월호 사태 때 왜 그런 위기 대응에 그런 신속함이 없었는지 가슴을 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월호 사건 보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 18년이나 서고 버려야 될 배를 가지고 와가지고 온갖 규제를 다 풀고 해가지고 세월호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고리나 월성, 노후 원전, 수명이 다 된 노후 원전들 제발 폐기하시고 앞으로 더 원자력 발전소 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한익 사장 앞에 그 김중겸 한국전력 사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65 송년탑, 밀양에 지나가는 송년탑은 신고리에 오륙호기 원자력 발전소가 안 세워지면 필요가 없는 거라고 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막으러 갈 겁니다. 오륙호기에 절대 못 짓게 할 겁니다. 대만에 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니까 원자력 발전소 안 짓겠다고 정부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는 국민들이 그 나라의 주인인 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가 있는 국민입니까?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국가가 있었다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갖다 지켜줬겠죠.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한테는 국가가 없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왜 이렇게 짓밟느냐고 해. 저희들 국가에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살던 그대로 살게만 내버려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총리님이 내려왔을 때도 저희들 만나서 그 애원해보려고 만나보려고 했지만 만나지도 않고 정부로 들어갔다가 시청 뒷문으로 빠져나가셨어요. 이런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라는 게 너무 슬픕니다. 지금 저희들 어르신 좀 지켜주시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는 더 이상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현 시대에 맞게끔 지역 분산형으로 녹색 에너지로 가는 그런 에너지 정책이 좀 현실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은 우리 고 유한수 어르신의 빠른 장례를 위해서 참 저희도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는데 외국 보도한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 묻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지금 세월호 사건도 보세요.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은 언젠가는 이길 수 있습니다. 가는 길이 험난할 따름이지.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 유한숙 어르신이 송전탑 때문에 그렇게 가신 걸 갖다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꼭 모든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시고 대화로서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그런 우리나라 정부가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유한숙 어르신 빠른 장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하기 시간이 부족하지만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같은 날 우연히도 공교롭게도 올 초에 고장이 나서 가동이 중지됐던 고리 1호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고리 1호기가 또 수리를 어떻게 했는지 테스트를 거쳐서 재가동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월호처럼 삐걱대고 무더기인 원전이 꾸역꾸역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에너지 정책에 정말 관심을 가지실 때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김영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98%가 공정률이 가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가동을 안 하게끔 했습니다. 국민들이 선택을 했고 국민들의 선택을 정부가 기꺼이 따랐습니다.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모습들을 딴 나라는 저렇구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로 만드는 거는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하고 우리의 평범한 시민들의 뜻이 모아졌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사인 은폐 사건에 대해서 정상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법적인 검토 내용을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법률지원단 간사를 맡고 있는 정상규라고 합니다. 우선 경찰이 지금 고 유한수 어르신의 녹취 음성 파일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거로서 개인정보가 담긴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동환 선생님께서, 당사자인 유동환 선생님께서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찰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사자 동의가 있었는데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찰은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한수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한수 어르신의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 중이었던 유족들의, 그리고 주변에 도와주던 시민들의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분향소 철거는 행정 대집행을 통한 것도 아니었고 경찰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하는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무엇보다도 고인을 2번 죽이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밀양 법률지원단은 이것을 끝까지 문제 삼을 것임을 다툽니다. 그리고 현재도 밀양 농성장, 철탑 부지에 있는 농성장에서는 주민들이 계속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고 유한수 어르신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전은 계속해서 공사 강행에만 집중을 하고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 철거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한전이 운막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행정 대집행을 통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직접 철거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은 협박에 불과한 것입니다. 경찰이 이러한 한전의 협박을 그냥 두고 본다면 징부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해서 2박 3일간 밀양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일련의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관하여 밀양 법률지원단이 현장 실사를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경찰과 한전이 자행했던 폭력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정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그 기자회견문 낭독을 이계삼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대책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계삼이라고 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세월호 문제로 큰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도 세월호 주민들을 위로하는 촛불 집회를 지난 주말에 가졌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밀양 주민들이 세월호의 전국에 밀양 문제가 가려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거나 혹은 이 세월호 전국에 편승해서 무언가 사회적 발언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 정말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당신들이 10년간 국가, 정부, 한전으로부터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그 짧은 순간 안에 그 어린 아이들이 당하면서 쓰러져가는 그 모습이, 키워보지도 못한 아이들이 그렇게 쓰러져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추모했었습니다. 유한수 어르신 장례가 아직 153일째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국회까지 올라와서 기자분들이 모여 계신 곳에 와서 시간을 얻어서 기울여야 되는 이 현실, 명백하게 밝힌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엇이 두려운지 경찰이 공개를 하지 않고 힘들게
그 녹취록을, 그것도 지금 조작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그 녹취록을 겨우겨우 힘들게 국회 의원실 보좌관들이 필사를 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공개를 해야 되는 이 현실, 너무나 참혹하고 야만 일입니다. 기자회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경찰청장은 고 유한숙 어르신 사인 왜곡을 즉시 바로잡고 이웃들에게 사과하라. 상동면 보정마을 고 유한숙 어르신이 돌아가신 지 오늘로서 153일째이다. 고인은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로 여전히 명동구에 안치되어 있다. 이 고통스럽고 긴 시간 동안 유족들은 고인의 사인이 왜곡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대통령에게, 장관에게, 경찰에 호소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시종일관 고인의 죽음을 개인사로 치부해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무능과 불통은 고사하고 고인의 죽음까지 덮으려고 하는 참으로 잔인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고 유한숙 어르신이 생전에 말씀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다. 송료탑 때문에 양노름이 잘 안 되고 투사 이전도 안 되니 송료탑 병가지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바로 그것이었다. 음독을 하고도 죽음 직전까지 거듭해서 이 말씀을 남기셨다. 하지만 밀양경찰서는 이 진술을 직접 녹음까지 해놓고서는 정작 수사 결과는 송료탑 때문만이 아닌 복합적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밀양경찰서에서 스스로 보도자료에 밝힌 대로 고인의 죽음이 지역 안정의 저해가 될 것을 우려한 경찰이 고인의 사망 원인을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하였다. 경남경찰청이 밀양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축소 왜곡 발표를 한 것은 비단 유한숙 어르신 사건만이 아니었다. 2012년 1월 운명하신 고 이치우 어르신의 경우 당초 수사 결과는 부주의에 의한 실화로 발표되었다가 후에 밀양서장이 직접 분신자살로 정정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12월 음독하신 권 아무개 씨의 경우 주변에 약봉지가 널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약봉지를 발견치 못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 응급 환자를 장시간 방치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밀양 주민들의 슬픔을 반복적으로 덮어버리는가? 아직 숨이 붙어있는 국민들을 왜 고립시키며 구조하지 않는가? 기념해야 할 어버이날에 어버이를 잃은 참담함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한다. 하나, 유족이 장례도 못 치르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을 저해한 책임은 경남경찰청과 밀양경찰서에 있다. 경남경찰청과 밀양경찰서는 담당 수사관 징계를 통해 왜곡된 수사 회역을 바로잡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즉시 사과해야 한다. 하나, 한정화 정부는 강제 철거 이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협의에 응해야 한다. 한전은 자신의 내규도 위반한 채 개별 보상과 협작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준공 후 공동체 회복을 위해 힐링 사업을 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전이 자행해온 마을 공동체 분열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제라도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지금 밀양은 이 전쟁이 제일 큰 전쟁이다라는 밀양 할매들의 말처럼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날들이다. 주민들은 100명이 넘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지금도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한전은 무력으로 농성장을 철거하려 하면서 주민들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주민들을 더 이상 적으로 돌리지 말고 대화와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 한전과 경찰이 계속 힘과 폭력을 동원해 밀양 송료탑 건설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밀양의 비극은 다시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4년 5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장하나 밀양 765 송료탑 반대 대책위원. 네, 장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배부해드린 자료를 좀 반드시 좀 잘 읽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각오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한숙 어르신이 이 어린이날을 계기로 부모들에게 자식들이 마지막 그 효도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의 긍정적인 어떤 태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